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25년 첫 내각 전체 회의에서 지난 100일간의 정부 성과를 치하하며 목표에 가까운 결과를 보여준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초기 단계인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꼼파스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프라보워 정부의 국민 만족도는 80.9%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월 4일부터 10일까지 38개 주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 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3.10%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국민 친화적 리더십, 공정한 사회복지 지원, 농촌까지 확장된 균형 있는 개발을 정부의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89.4%는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신뢰감을 나타냈으며 정치 안보 부문에서 85.8%, 경제 부문에서 74.5%의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정치 안보는 안정된 치안과 국가 안보 강화가 이유로 꼽혔고 경제 부문에서는 농민과 어민 지원 확대 및 실업률 감소가 긍정적으로 평가됐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높은 만족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내각이 단순히 여론을 의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항공료 인하와 식료품 가격 안정화 등 초기 정책들이 이러한 의지를 반영한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프라보워 내각은 지나치게 크고 조율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48명의 장관과 56명의 차관으로 구성된 현재 내각은 정치적 타협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프라보워 정부가 초기 100일 동안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음에도 여러 논란으로 인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수산부 장관은 땅그랑 지역에서 발견된 미스터리한 해상 울타리를 둘러싸고 해군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해군이 대통령의 명령으로 울타리를 철거하려 하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증거 손실을 우려하며 반대했지만 이후 철거 작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인상 논란과 특정 장관들의 부적절한 행동도 문제가 됐습니다. 대통령 특별사절 미프타 마울라나는 상인을 조롱한 사건으로 사과했으며 마을개발부 장관 얀들이 수산토는 개인 행사를 위해 공문서 형식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내각이 방대하고 정치적 타협으로 구성될 조율이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정책 전문가는 프라보워 대통령은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성과가 낮은 장관들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쌀, 옥수수, 소금의 자급률을 100%로 끌어올려더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23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수입 없이도 국민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25년 말부터는 주요 식량 수입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량 자급자족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그는 당초 2027년까지 이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이를 올해 말 또는 내년까지 앞당길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줄키플리 하산 식품조정장관은 쌀, 옥수수, 소금, 설탕 등 4가지 주요 식량의 수입 중단 계획이 국내 재고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10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신규 농지 개간, 관계시설 확충, 동자 개량, 농업 기계화에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특히 약 9천만 명의 아동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식량 생산 확대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쌀 자급률을 100%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가뭄 등 기후 문제로 최근 몇 년간 쌀 생산량이 감소해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올해도 쌀 생산량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현재 인도에서 100만 톤의 쌀 수입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고 약 1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기업경쟁감독위원회는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에게 구글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경쟁감독위원회는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개발자들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구글은 인도네시아 앱 시장에서 93%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인앱 결제를 통해 거래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글은 타 결제 시스템 사용 시 해당 앱을 구글 플레이에서 삭제해 개발자들의 선택을 제한해왔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인앱 결제 강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으며 각국에서 관련 제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2023년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소송에 패소해 약 1조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으며 한국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도 47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BYD가 올해 인도네시아 공장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BYD는 약 10억 달러를 투자해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로 2021년 687대에 불과했던 전기차 판매량이 2023년 11월 기준 38,774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생산 전기차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동남아 전기차 허브로 도약하려는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BYD의 시장 확대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2022년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공장을 세우며 시장을 선점했지만 2023년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본격적인 시장 진출로 점유율이 5위로 하락했습니다. 반면 BYD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 35.8%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인도네시아의 낮은 1인당 GDP를 감안할 때 저렴한 중국 전기차가 현대차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대차와 기아의 2023년 유럽 시장 판매량은 106만 3,517대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며 4년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BYD를 포함한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확장으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탄소거래소가 20일부터 국제시장으로 탄소 크레딧 판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공급 부족과 수요 저조로 침체되었던 국내 거래를 넘어 열대우림 보유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탄소 중립 목표와 자금 조달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국가로 생물 다양성을 활용한 프리미엄 탄소 크레딧 시장에서 높은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바섬 전력 프로젝트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로 24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했으며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기후총회에서 일본과 최초의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탄소 크레딧 거래 가격은 톤당 3.41달러로 글로벌 평균 6.97달러에 비해 낮아 경쟁력은 있으나 국제 인증 부족으로 신뢰도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베라와 골드 스탠다드 같은 국제 인증기관의 승인이 요구되며 추가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도 필요합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둔 한국 기업들에게는 유리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탄소 크레딧의 현지 구매와 국내외 법인 간 상세 적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나 신뢰도가 낮은 크레딧 구매 시 평판 리스크와 추가 비용 부담 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